풀기 쉬운 구문 활용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누구와 닮았다. 누구를 소개하다. 뭘 권하다. 누구는 내 친구는 싱글이다. 이런 얘기 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좀 특별하게 올바른 문장, 틀린 문장 이렇게 구분해서 직접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뭐에 대해 토론합시다. 그럴 때, 자, 여러분, discuss란 단어를 쓰잖아요. discuss는 뭐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직접 강의 내용 가지고 해볼게요. 자, 뭐에 대해서 토론하자. 이런 얘기 할 때, 여러분들 뭐 합시다 그러면 let's 직접 이거 밑에 잘못된 표현 올바른 표현 보지 마시고 직접 먼저 해보시면서 생각하세요. 자, 뭐 합시다 그러면 let us 동사원형 쓰는 거 아시죠? let us discuss입니다. let's discuss. 이때 discuss가 토론하다인데요. 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discuss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어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에서 뭐에 대해서 토론하다 그러니까 꼭 뒤에 about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나 discuss는 about을 쓰지 않고 바로 토론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와야 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Let's discuss about the learning environment after class. 자, 수업 마치고 학습 환경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Learning environment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about을 써야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항상 문법 시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실제 대화하실 때도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인데 요거 쓰면 절대 안 돼요. 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discuss는 바로 목적어가 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올바른 표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et's discuss the learning environment after class.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가서 또 해볼게요. 자, 어떤 걸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지 가봅시다. 미스터 김은 외모가 그의 할아버지와 닮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미스터 김 주어져. 닮다라는 게 동사입니다. 자, 미스터 김이 닮다. 여러분, 닮았다 그러면 resemble이란 단어를 쓰죠. 이때 누구와 닮았다. 그래서 우리가 요 얘기를 직접 글을 쓰실 때 Mr. Kim resembled with 이렇게 말하고 실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resemble이라는 단어 자체가 누구와 닮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with를 자연스럽게 작문하실 때 갖고 오게 되는데 요거를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자, resemble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discuss처럼 여기 나온 discuss처럼 바로 그 대상, 디스커스할 대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resemble 자체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라는 건 바로 뒤에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게 타동사죠. 그래서 resemble 다음엔 바로 그 닮은 대상, grandfather. Mr. Kim resembled his grandfather.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성격이 닮았다는 겁니까? 여기서는 외모가 닮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in appearance를 쓰시게 되면 되죠. appear에다가 anc 붙여서 명사 만든 형태죠. appearance 하면은 외모에서 닮았다 이런 얘기 할 때 바로 resemble은 바로 대상 목적어를 취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평상시에 요런 거 관련한 글을 쓰실 때 종종 헷갈려지고 이게 맞나? 이렇게 with 당연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문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나에게 다크 초콜릿을 권했지만 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낯선 사람이 권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네, 나는 다시 또 주어 동사 들어가겠죠.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거절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낯선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 낯선 사람은 strange란 단어가 있어요. 낯선이란 형용사인데 거기다 e가 있으니까 r만 붙여서 stranger 그러면 이방인, 낯선 사람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낯선 사람 자 이렇게 관사 A만 하나 붙여도 낯선 사람, 어떤 한 낯선 사람 이런 의미가 되죠. A stranger. 자, 권하다. 자, 권하다라는 건 주다 개념입니다. 이때 여러분 알고 있는 수요동사 give를 생각해도 되는데 뭔가 좀 더 권하다, 좋은 걸 주다, 회사에서 주다 이런 얘기할 때 제가 offer라는 단어를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 있어요. 자, offer를 가지고 갈게요. A stranger offered. 이때 give나 offer는 수요동사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수요동사란 주다 동사고 주다 동사, 수요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몇 개 옵니까? 네, 2개 옵니다. 이때 순이 있죠. 문법이라는 건 정해진 순서에 따라줘야 되는 게 있어요. 수요동사는 목적어가 2개 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간접 목적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직접 목적어라는 겁니다. 간접 목적어는 누구에게 주로 사람에 해당이 되고 직접 목적어는 누구 뭐뭐를 해당하는 어떤 물건이나 대상에 주로 해당이 되는 거죠. 이때 여기 보니까 목적어를 2개 쓸 건데 나에게 자 초콜릿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동사 개념에서 나에게 초콜릿을 준 거예요. 이 순서로 써야 되는데 여기에 웬 전치사 to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틀렸어요. 이거 빼셔야 됩니다. 바로 offer를 쓰시게 되면 간접 목적어 me를 쓰시고 dark chocolate 직접 목적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to를 썼느냐? 요 문장을 영작을 하실 때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A stranger offered 나에게 하니까 바로 우리는 to me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to me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보통은 나에게 하면 당연히 to를 써서 하겠지만 뭐 때문에 네, 이 수요동사 특징 때문이죠. 수요동사를 쓰면 전치사 쓰면 안 되고요. 바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써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까? 라고 하고 싶죠. 바뀌어도 됩니다.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는 순서가 바뀌어도 됩니다. 그러나 바뀔 때는 다른 또 형식이 주어지죠. 이때는 간접 목적어 앞에 to 전치사를 가져다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이 잘못된 표현의 경우는 간접 목적을 먼저 쓴 상태에서 이렇게 to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offer는 간접 목적어 쓰시고 직접 목적어 쓰시고 이 순서가 꼭 지켜주는 게 수요 동사의 문법의 틀에서 맞는다는 얘기죠. A stranger offered me dark chocolate, but I declined politely. 이렇게 하시면 문장 끝납니다. 자, 거절하다 그럴 때 decline, 거절했다, 과거 declined. 그다음 정중하게 이겁니다. 아주 정중하게 이럴 때 politely, ly를 붙인 부사를 마지막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 polite이란 형용사를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장 자체가 부사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politely 잠시 후에 요거 관련된 얘기도 또 말씀드릴 겁니다. 부사를 써야 될 자리인지 형용사를 써야 될 자리인지를 구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을 쓰실 때. 네. 그러면 여기 정리가 됐습니까? 네. 다크 초콜릿. 네, 카카오 함량이 많은, 네, 이걸 많이 먹어야죠. 폴리페놀 함량이 더 많아지니까 말이죠. 그러나 낯선 사람이 권했는데 나는
거절했다. 이때 그냥 거절하지 않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보셨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인사과의 새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 소개하다, introduce란 단어가 확 떠오르시죠? 자, introduce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수업 첫 시간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let me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자,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이렇게 표현하시죠. 네,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또는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이렇게 표현하시겠죠. 자, introduce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introduce는 소개하다 이런데 얘는 누구에게 소개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꼭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은 느낌? 앞에서 제가 수요 동사를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 드렸었는데 마치 introduce는 누구에게 뭐뭐을 소개하다 해서 수요 동사적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걸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바로 뒷장에다가 introduce를 넣었으니까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새 부장님을 그러니까 꼭 수요 동사 개념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로 쓸 것 같죠. 그러나 introduce는 그렇지 않다는 걸 꼭 아셔야 되는 게 자, introduce 다음엔 목적어 소개를 하려는 대상이 나오고 자, 누구에게 그 소개하고자 하는 것을 누구에게 자, 누구에게 여기다가 써셔야 맞습니다. 자, introduce는 그래서 몇 형식 구조냐? 바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3형식 구조입니다. 이 to는 to 플러스 전치사, to 플러스 명사, 요 to 플러스 이런 것들은 문장 형식에 넣지 않기 때문에 introduce는 3형식 구조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give나 offer 같은 수요 동사는 4형식 구조죠. 여러분 이렇게 3형식, 4형식을 나누는 건 기본적으로 영어 그래머를 안다면 기본적으로 문장의 5가지 형식은 익혀두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고 해도 영어는 기본적으로 5가지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문학자들이 기본적으로 영어 문장을 구분할 때 계속 연구해 왔던 거고 아무리 문장 수가 하나의 문장이 5줄, 10줄이라 하더라도 그 문장은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접속사 이런 것들로 계속 연결이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기본 형식은 5개 형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introduce는 기본적으로 3형식이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럴 때 let me introduce 자, myself to you 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사형식 수요동사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뭐 하겠다 그럴 때 I would like to 이거 쓰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I would like to introduce 그리고 수요 동사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요 소개하려고 하는 요걸 먼저 쓰는 겁니다. 새 부장님을 먼저 쓰셔야죠. 그래서 I'd like to introduce new manager 이겁니다. new manager. 새 부장님을 소개할 겁니다.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to 대상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장님은 어디 부장님입니까? 네, 인사과의 부장님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 in personnel departmen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personnel department. 그래서 I'd like to introduce new manager in personnel department to you. 여러분, 요 introduce에 대한 얘기가 잘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요거를 하나 기억하시면 훨씬 요 문장을 쓰실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단어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자, 여기 personnel 한번 가볼까요? 여기 있는 단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여기 한번 써놓을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person 하면은 사람이죠. 이 person에다가
이 person에다가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다가 al을 붙인 단어고 여기는 n을 쓰고 el을 붙인 겁니다. 의미에 차이가 있고 반드시 구분해야 될 단어이기 때문에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퍼스널 하면은요. 개인용 컴퓨터 그럴 때 PC 퍼스널 컴퓨터 들어갑니다. 이때 퍼스널은 개인의 사적인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에 나온 건 발음도 틀립니다. 이건 퍼스널이지만 얘는 personnel. 자, personnel 이렇게 발음 구분하셔야 돼요. personnel. 이 personnel의 뜻은 개인적인 사적인 게 아니고요. 인사 앞에서 인사과 personnel department라고 했어요. personnel 매니저면 인사부장입니다. personnel은 인사과 인사 관련한 거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회사의 인사 담당 부서나 인사과 부장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personnel 이렇게 쓰니까 분명히 다르니까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내 친구는 결혼 기회를 놓쳐서 여전히 싱글입니다. 예. 요즘에는 결혼에 정년기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결혼은 여러분들이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만나졌을 때, 그리고 만났을 때 하면 되는 거죠. 나이가 뭐 예를 들어 20대 후반이 됐다, 30대 초반이 됐다, 결혼을 안 해서 큰일이다. 이게 아니죠. 예, 그래서 결혼 기회를 놓쳐서, 그러나 이 결혼 기회가 있을 때 또 그게 놓쳐지면 계속 또 계속 올드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자, 내 친구가 여전히 싱글입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결혼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사이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my friend 들어갑니다. 이때 결혼 기회를 놓쳤다. 이 얘기부터 갈게요. 자, 놓치다 라는 단어로 lose라는 단어가 있어요. lose가 있는데 이거는 과거분사가 lose, lost죠. 그래서 예전에 과거에 했던 일이 현재 영향을 끼치다 그럴 때 현재 완료 시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has lost 그대로 씁니다. My friend has lost. 기회가 opportunity죠. opportunity 기회를 놓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결혼할 기회입니다. 이때 투부정사 활용해서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 활용해서 결혼할 기회를 놓쳤다 이겁니다.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기능이 있다는 말씀 드렸었어요. 여기 바로 그거죠. To get married. 자, 결혼할 기회를 놓쳤다. 이때 우리 지난번 했던 get 동사를 가지고 했던 거 잠깐 복습 한번 할게요. get 동사 다음에 get done, get married 이런 얘기 할 때 생각나세요? get 다음에 과거분사 쓰면 어떠어떠한 상태가 되다. get이라는 건 되다. 비동사를 쓰게 되면 어떤 상태이다라는 상태를 나타내지만 get 동사를 쓰면 어떤 상태가 되다. 행동을 해서 그게 됐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 get married는 결혼한 상태가 되다 이런 건데 결혼한 상태가 되다인 그런 기회를 놓쳤다 이런 겁니다. So 그래서 어땠다고요? 그래서 그녀가 remain은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싱글로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았다고 보십니까? 틀렸습니다. 왜? 자, 여러분 remain이라는 동사 한번 갈게요. 자, 여기서 형식 얘기 한번 갈게요. remain은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여러분 불완전 자동사가 쓰여지는 문장은 이 형식입니다. 이 형식. 제가 쉽게 이 형식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학생입니다 라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학생입니다. 그러면 I 어떡합니까? I am a student. 그렇죠? I am a student. 이거 몇 형식? 이 형식입니다. 이때 I am a student에서 student를 빼버리시면 뭐가 남습니까? I am이 남아요.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 형식이라는 건 반드시 보어를 필요로 하는 게 이 형식 구문입니다. 자, 여기 remain 한번 가볼게요. remain은 뜻이 어떠어떠한 상태로 있다라는 겁니다.
자, remain 혼자 가지고는 말이 안 됩니다. 이때 반드시 보어가 필요한데 이때 이 형식에서 보어는 반드시 형용사여야 됩니다. 형용사가 보어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 single이라는 형용사를 쓰셔야만 이 문장이 올바르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부사를 쓰시면 아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remains singl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여기 시제상에 잠깐 얘기하면 앞에서 기회를 놓쳤다. 과거의 사실이 현재에 끼친 얘기를 결과적으로 놓쳤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현재를 쓴 이유는 현재 싱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가볼게요. 그 농부는 아침부터 밤까지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자, 농부는 일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농부는 일했다. 자, 농부는 farmer도 좋고요. peasant도 좋습니다. worked 과거 시제 썼고요. 이때 아침부터 밤까지 이런 시간 관련 부사는 뒤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The peasant worked 그렇죠? 어떻게 일했냐고요? 부지런하게 일한 겁니다. 부지런하게 언제? From till morning to morning from morning till night 밤까지 일했단 얘기죠. 이때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라고 할 때 diligent가 부지런한 이런 형용사죠. 이때는 부지런하게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에 항상 형용사 부사라고 해 이게 부사 같다고 해서 부사는 아니죠. 형용사 형태도 여기 부사를 써야 되는 게 있고 형용사를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아니라 문장, 영어 문장에서 항상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장의 경우는 농부가 일했다라고 끝나는 일형식 문장입니다. 여러분, 일형식 문장은 예를 들어서 쉽게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우사인 볼트가 대구 육상 경기대에 와가지고 아주 빠르게 달렸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사인 볼트 he를 쓰고 그는 달리다 그럴 때 he run 과거 시제니까 s 안 붙일게요. he run 어떻게 달렸냐? 빠르게 달렸다. 그럴 때 he run fast 이렇게 쓸 때 여러분 이 fast 부사입니다. 문장 형식이 아무 상관이 없는 부사죠. 이때 문장 주어 동사입니다. 완벽하게 그 동사가 이루어지는 게 일형식입니다. 자, 일형식은 자, 형용사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부사가 쓰여져서 동사를 강조하는 게 부사가 하는 일이죠. 자, 일형식의 문장은 부사가 동사를 강조하는 이런 꼴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diligent를 쓰게 되면 이 문장은 틀리게 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에도 이런 문법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앞에서도 계속 드렸었던 예문인 거죠. 이런 걸 직접 여러분 작문하실 때 상당히 이렇게 부사 쓸까 형용사 쓸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문법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서 꼭 익히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예문 가겠습니다. 자, 그 의사는 환자에게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명상 이걸 매일매일 할 것을 제안했다. 자, 주어는 의사입니다. 제안한 건 의사가 한 거예요. 주어 동사 그대로 들어갈게요. The doctor 그 의사입니다. 제안하다 suggest가 있어요. suggest 그렇죠. 뭐를 제안했냐? 요 많은 문장을 써야 되기 때문에 대시라는 접속사를 써서 그 안에 다시 주어 동사 꼴의 문장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누구한테 의사가 환자한테 제안했는데 환자가 뭐를 해야 된다는 걸 제안했다. 이런 꼴로 갑니다. suggest 들어가고요. His patient 환자가 뭐 한다? 첫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regular exercise인데요. 여러분 운동하다 그럴 때 regular exercise에 동사 do를 활용합니다. do regular exercise입니다. 자, 여기 does를 썼는데 맞을 것 같은데 이거 틀립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왜 틀리는지. 자, 그 다음에 건강에 좋은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자, 균형 잡힌 식사 얘기할 때 healthy and balanced diet를 쓰면 되는데요.
자, 그 식사를 하다. 역시 have 썼는데 요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이제 and 그리고 명상을 하다. 여러분 명상이 meditation 또는 동사로 meditate라는 단어를 쓰죠. 이때 meditate에 이렇게 s를 붙였죠. 이 경우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does, has, meditates 이렇게 쓴다고 생각되지만 다 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쓰느냐? 자, 닥터가 제안을 했는데 이 대절 속에 주어 his patient 주어입니다. 이때 do를 써야 되고 have를 써야 되고 meditate 네, meditate 요거 빼고 meditate를 써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자, 제안하다라는 이런 suggest가 들어가는 문장에서 대절 속에서는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라고 해도요. 이 자리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동사 원형. 왜 그러냐면 이 사이에 should가 조동사 should가 있었던 건데 생략이 된 상태라서 그런 겁니다. 제가 요걸 가지고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던 걸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음주와 흡연을 그만두라고 충고했다. 선생님은 충고했다. 그러면 주어 동사 구조겠죠. 자, 선생님은 충고했다. 이렇게 갑니다. 뭐를 충고합니까? 학생이 음주 흡연하지 말라는 걸 충고한 겁니다. 자, 대절 속에 주어 student 들어갑니다. 자, 음주하고 흡연을 그만두는 게 stop이에요. stop drinking, stop smoking이죠. 이때 stop에 s를 붙였어요. 자, 이게 3인칭 단수 현재니까 일반 동사 s 붙이는 건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should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여백이 없으니까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여기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주어 다음에 동사가 자 제안, 충고, 주장, 명령, 결정. 자, 제안, 충고, 주장, 명령, 결정, 요구. 요런 의미들의 동사들, 예를 들어 제안하는 게 좀 전에 봤었던 suggest 같은 게 있어요. 충고하는 거 advise도 있습니다. 주장하는 거, 내 의견을 얘기하는 거 insist 있어요. 명령하는 거 order 있어요. decide 결정하는 거 있어요. 네, 요구하는 거 ask 이런 거 있어요. 요런 것들이 요런 동사들이 대절을 취하는데 이 대절 속에 주어 동사 쓰겠죠. 이때 이 동사는 should 동사 원형인데 이 should는 동사 원형 should는 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동사 다음에 항상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작문할 때 그거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때 제가 2-7, 2-8 강의 내용에서 보여드렸던 것은 주의해야 될 내용 중에 동사 원형 쓰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이면 일반 동사는 s나 es 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거 붙이면 안 된다는 그 의미로 제가 앞에서 이렇게 2개 보여드렸던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patient가 단수죠. 틀리기 쉬운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꼭 정리하셔서 활용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